네, 이번 튜토리얼 동영상에서는 템베스티어네스 햇보드 간 통신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 테스트 내용은 저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매뉴얼의 3.2 통신 테스트와 3.3 템베스티어네스 시간 동기화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템베스티어네스 햇보드 3개를 사용해서 템베스티어네스 버스 네트워크를 구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가장 왼쪽에 위치한 노드가 노드 아이디 0번, 즉 PLCA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이고요. 중간 노드는 노드 아이디 1번, 그리고 가장 오른쪽 노드는 노드 아이디 2번이며 이 두 노드는 모두 PLCA 팔로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드 아이디가 0번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PLCA OK LED가 모든 노드에 여기 이쪽 위에 LED입니다. 모든 노드에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드 아이디, 이 코디네이터의 노드 아이디를 3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코디네이터가 팔로우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 템베스티오네스 네트워크 상에 PLCA 비콘 신호가 오지 않아서 모든 노드에 PLCA OK LED가 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템베이스티어네스 네트워크 내에 코디네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모든 템베이스티어네스 노드에서 PLC의 OK LED가 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템베이스티어네스 통신이 불가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장 왼쪽 노드 아이디를 0으로 바꾸게 되면은 템베이스티어네스 네트워크 내에 코디네이터가 활성화되면서 PLC의 OK LED가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구성에서 가장 양 끝에 위치한 이 노드의 텀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노드에는 텀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터미네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텀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끝 지점을 지정하게 되고, 이는 전기적인 신호가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끝 지점을 종단 처리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중간 노드는 데이터가 양쪽 모두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을 비활성화된 상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 화면은 템베이스티어네스 햇보드를 제어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의 원격 터미널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템베이스티어네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1 인터페이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더넷 1 인터페이스에는 10.1.1.1 그리고 10.1.1.2, 10.1.3이라는 10.1.1x 대역의 IP 주소를 할당하였습니다. 가장 왼쪽 노드가 10.1.1.1이고요. 중간 노드가 10.1.1.2,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10.1.1.3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노드는 일반적인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의 모든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해당 인터페이스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핑 테스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왼쪽 노드에서 이제 중간 노드로 핑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핑 요청과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가면서 이 가장 왼쪽 노드에는 RTT인 지연 시간이 함께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노드에서는 패킷 캡처 툴인 TCP 덤프를 통해서 ICMP 핑 리퀘스트, 핑 리플라이 패키지 커널을 통해 수신 응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노드가 중간 노드로 핑을 전송할 때 같은 동일한 버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끝 지점에 위치한 노드에도 이제
패킷이 흘러가서 정상적으로 패킷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왼쪽 노드에서 가장 끝 노드로 핑을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래픽 전송 테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베이스 TNS 햅보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Pv3와 같은 트래픽 측정 도구를 일반 이더넷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왼쪽 노드와 중간 노드만 사용해서 UDP 트래픽을 흘려보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노드에서 중간 노드로 UDP 트래픽을 10베이스 TNS 최대 대역 폭인 10Mbps로 전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신했을 때는 9.4Mbps 정도가 수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이더넷이랑 여러 가지 페이로드, 오버헤드를 제외하면은 한 9.4Mbps 정도가 나오는 것이 측정이 됩니다. 이는 현재 10베이스 TNS 네트워크 상의 모든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중간 노드에서 왼쪽 노드로 전송을 했을 때는 약 4.7Mbps까지 떨어져서 수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PLCA 메커니즘에 따른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디네이터가 각 노드에게 이 시간에만 통신하라 라는 방식으로 통신 스케줄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노드는 동일한 대역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쪽 노드가 통신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은 노드가 최대 10Mbps 대역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의 보드 간 이더넷 통신, 즉 핑과 UDP 트래픽 송수신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더넷 표준에 포함된 TSN 기능 중 시간 동기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기화 예제에 필요한 명령어는 모두 매뉴얼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 테스트 역시 매뉴얼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동기화를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PTP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는 모두 리눅스 PTP 패키지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PTP 패키지가 설치가 완료되면은 시스템 상에는 PTP4L과 ph2sys 명령을 제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TP4L 명령은 두 하드웨어 간의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ph2sys는 하드웨어와 OS, 즉 라즈베리 파이 OS와 저희 이제 10베이스 TNS 햅보드 드라이버 간의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 이 세 개의 보드 간의 OS와 하드웨어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을 전체 네트워크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 노드에 PTP4L 명령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로그 레벨은 6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PTP 장치는 0번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은 이더넷 1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이름과 PTP 장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이더넷 0변이 잡혀 있는데 뭐 특정 드라이버를 설치하면서 이더넷 0번이 아니라 1번, 2번이 추가되어 있는 환경이라면은 이 10베이스 TOS 드라이버의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1번이 아니라 뭐 다른 번호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 맞춰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PTP 장치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서 PTP 장치가 이미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10베이스 TOS 드라이버의 PTP 장치는 0번이 아니라 1번, 2번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TP 장치의 번호도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로그 레벨의 경우에는 6으로 지금 설정을 해뒀는데 이제 PTP4L의 경우에는 로그 레벨을 1부터 7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이 가장 이제 로그를 가장 잘 안 보여주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7이 가장 이제 디테일하게 로그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레이브에도 동일한 명령을 복사를 해주고요. 하지만 슬레이브는 가장 끝에 이제 S 옵션을 붙여서 슬레이브로 PTP4L을 실행한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끝에 있는 노드인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 4가 아니라 5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라즈베리 5는 다음과 같이 PTP 장치가 0번이 이미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10베이스 TOS 햇보드 드라이버의 PTP 장치는 1번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TP 장치는 0번이 아니라 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스터를 실행시키고 이제 슬레이브를 실행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로그가 뜨게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PTP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마스터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마스터 노드의 시간에 따라서 슬레이브가 이제 시간 동기화, 하드웨어 장치 간의 시간 동기화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마스터와 오프셋, 즉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시간 차이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40 나노초까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40 나노초는 10베이스 TOS 햇보드 드라이버에 사용하는 램 865X 칩이 25MHz로 타임 클럭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한 클럭당 40 나노초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된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40 나노초가 가장 이상적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TP4L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간의 시간 동기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OS에서 본인의 시간을 유저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트인 시간, 데이트 명령으로 확인되는 시간은 OS의 시간입니다. 이 OS의 시간을 하드웨어 시간으로 동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H2sys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PH2sys를 사용하기 위해서 PHP4L과 PH2sys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tmux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화면에는 동일하게 PTP4L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네, 앞서 동일한 명령으로 세팅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슬레이브 노드도 동일하게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터미널에는 PH2sys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레이브 노드의 시간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즈베리 파이는 PTP 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라즈베리 5는 PTP 1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PH2sys가 에러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와 이제 OS 간의 시간 해상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커널이 하드웨어 시간을 가져와서 동기화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스터의 OS 시간을 네트워크로 넘겨서 전체 슬레이브의 OS까지 적용되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 노드의 명령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액티비 장치 0번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OS 시간이 하드웨어로 흘러가게 되고 하드웨어로 흘러간 시간이 네트워크로 흘러가게 되고 네트워크로 흘러간 시간이 다시 슬레이브 하드웨어까지 흘러간 시간이 이제 슬레이브 OS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마스터 노드의 OS 시간이 슬레이브 OS까지 이제 동기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0 나노초에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SPI OS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SPI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딜레이로 인해서 OS 시간과 하드웨어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이가 나게 된 시간이 전체 네트워크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서 앞서 보셨던 플러스 마이너스 40 나노초보다 조금 더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S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뭐 500 나노초 세크 정도로 시간 동기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라즈베리 5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오프셋이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SPI 인터페이스가 메인 코어로 곧바로 접근을 해서 인터페이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RP1이라는 칩을 거쳐서 인터페이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라즈베리 파이 4의 딜레이보다 5의 딜레이가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한 100 마이크로초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늘어나는 것을 즉 지터가 좀 높은 환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간 동기화 예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 5의 경우에는 약간 SPI 인터페이스 때문에 OS 시간까지 좀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한 OS 시간까지의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을 해서 그러한 시간 동기화 시스템을 구현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베이스10S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3개의 보드 간의 UDP 그리고 ICMP 통신과 더불어 PTP 패킷을 통한 시간 동기화를 확인하는 예제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